(2026년 7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호남을 베이스로 한 좌파 민주당한테 대규모 사기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폭로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친북 본색이 드러났다. 이들은 그들의 뿌리인 김대중과 노무현을 사꾸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을 속인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정동영이 이재명 정권을 대표해서 제2의 문재인을 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속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북한에 돈과 물품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 권력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세상 없는 친북 노선을 버젓이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걸 아직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답답합니다. 우선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정동영이라고 하는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가 통일부 기자실을 방문해서 전 정부의 선비핵화론 CVI들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CVID 아시죠? 북한 핵을 완전히 제거하고 해야만 북한하고 뭘 할 수 있다. 북한 핵을 없애지 않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C의 약자는 complete입니다. 완전하게. 북한은 우라늄, 농축 우라늄은 물론이고 플루토늄, 핵물질, 핵시설 모두 없애라. verifiable. 자, 그렇게 없앤 거를 국제사회가 들어가서 완전히 확인해야 된다. 입증하도록 해라. 또 이 reversible, 이 머릿속에 든 거가 있으면은, 또 시설을 완전히 파괴 안 했으면은 나중에 재가동하거나 또 고쳐서 만들 수 있죠. 그것도 안 된다.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해라. 디스멘탈먼트를 요구했습니다. 동결이 아니다. 완벽하게 물리적으로 폐기해라. 이걸 줄여서 CVID, 불가역적인 파기라 그랬습니다. 이게 문제가요, 이렇게 됩니다.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을 했던 게 김영삼 정권 때인 93년인가 4년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 이걸 김영삼이가 저는 참 대한민국을 망친 대통령 1호로 봅니다. 좌파들의 천국을 만들었고 북한이 날뛸 수 있는 여지를 줬고, 그 전까지는 북한이 뭔 짓을 해도 대한민국 우리랑 상대를 하고 딱 틀어 막았는데 북한이 막 핵 위협을 하니까 나가 떨어집니다. 핵 문제는 미국이 다루라고. 그래서 미국이 북한 핵을 다루기 위해서 북한을 때리겠다 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민족이 우선이라고 결사 막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하고 회담을 하게 되죠. 제네바 합의를 94년도에 나오는데 그때 북한 핵을 동결하는 쪽으로 갑니다.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를 김영삼 정권이 받아줬죠. 그래서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함경남도 심포에 한국산 원전 짓겠다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권이 끝납니다. 하도 무능했던 대통령이라서 IMF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나가 떨어지죠. 보수도 아닌 게 보수 흉내를 너무 많이 내갖고 개판 만들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DJ가 JP의 도움을 받아서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DJ는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죠. 여기에서는 돈을 주고 했다는 거는 제가 당시 외환은행에서 북한에서 돈 보내는 실무 책임자였던 분, 백성기 선생님 직접 나오게 해서 설명드린 적도 있고, 또 그 돈이 북한에 하루 늦게 가는 바람에 그 돈들이 중간에 거쳐가는 단계가 있죠. 계좌 빌려주는 거, 손세탁 하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혹시 돈 띄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청와대에 불려가서 하루 종일 청와대에서 놀았다고, 그 중에 한 분도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물론 밝히지 않았죠. 이렇게 돈을 주고 북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2차 핵 위기를 만듭니다. 그때는 뭐였는가 하면은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거는 사용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만들지 않는다. 그걸 중단한다였습니다. 북한이 그걸 이용해서 그러면 재처리는 하지 않고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미국이 의심을 해서 북한을 만나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죠. 그게 2002년 김대중 정권 5년차 때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어겼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김대중 정권 때입니다. 그때 미국은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게 2002년 10월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직후에 10월 26일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일본 정상과 함께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계획을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요, 처음엔 북한 핵 포기했다라고 자기가 이북 갖다 세워 놓고 나서는 2002년 10월 26일에는 북한이 핵을 하고 있으니 그걸 포기하라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북한 핵을 완전한 폐기인 CVID입니다. 미국은 2002년 북한이 우라늄 농축하는 걸 알고부터 북한 핵은 얘는 거짓말장이구나 해갖고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CVID를 주장하게 되고요. 여기에 김대중도 동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김대중은 2003년 2월인가 퇴임을 하고 이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섭니다. 노무현 정권은 2003년 5월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핵을 제거를 동의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5월 14일에서. 그래서 북한 핵을 완전히 없애라는 것은 미국과 한국이 동의하는 주제였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미국과 공식 합의를 했고요. 김대중은 미국 정상과 같이, 일본 정상과 같이 북한 핵을 완전하게 없애라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유지돼 왔었죠. 그리고 이제 북한은 노무현 정권 때 핵실험을 꽝 해서 이제 진짜로 핵을 가졌다는 걸 보여줘 버렸죠.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변한 적이 없는데, 이게 언제 큰 변화가 오는가 하면은, 자, 노무현까지도 그랬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니까, 거긴 보수니까 이 CVID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뭐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해본 건 없어요. 네. 공격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CVID를 자기가 따른다고 하면서 뭘 하는가 하면은 CVID를 이북이 하지 않아도 먼저 북한하고 회담할 수 있다. 고위급 회담을 하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북한이 그때 요구했던 거는요. 김정은이가 우리 체제를 인정해주면 핵을 포기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체제를 인정해주면 그걸 빼고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하고 만나도록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때 했던 사람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백악관에 쫓아가서 발표할 때 보게 되면 김정은이가 이 양반이 바로 그 직전에 대북 특사로 김정은 만나고 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기자회견 할 때 밝힌 내용에 보게 되면 딱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면 핵을 폐기할 수 있다라고 김정은이 했다라고 했는데 백악관에 가서는 앞에 걸 빼버리고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 트럼프 대통령 만나시오 해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두 번 만나게 됐는데 두 번째에서 트럼프가 노딜을 하면서 동시에 문재인과 김정은한테 큰 빅 엿을 먹였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은 뭐 북한이 더 상대를 안 해주니까 뭐 어쩌지도 못하고 하다가 무너졌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도 CVID는 유지했는데 이거를 이재명 정권에서 대통령도 아니고 일개 장관이 그리고 안보 책임자도 아니잖아요. 통일부 장관이 CVID를 폐기하고 선평안으로 전환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기자실 앞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비가 어제 그제 많이 왔죠? 임진강 아시죠? 한강하고 만나는 강이죠. 임진강 상류에 올라가게 되면 환강이라고 하는 지류가 있습니다. 그 환강은 이북 쪽에서 발원이 돼요. 이북이 거기다 댐을 막아가지고 그 물을 역류시켜서 예성강으로 보내서 예성강이 개성으로 흘러가죠. 개성강 물을 많이 내려가게 해서 먹고 사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환강댐도 물을 감당 못하니까 수문을 열어서 임진강으로 보냅니다. 그거 옛날에 이북이 수문 열면은 한국이 갑자기 피해 입으니까 2005년도인가 알려주겠다 그랬지. 한 번도 안 알려주고 이번에도 몰래 열었는데 우리가 위성사진 이런 걸로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대처는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물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습니다. 북한은요, 약속을 안 지키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선평화론을 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이 선평화론 왜 나오냐는 건 내가 의심하는 거 하면은 지금 이재명을 보호하려면 이재명이 지금 박상영 검사를 어떻게든 잡아놓으려고 그러는데 잡아놓지도 못하고 박상영 검사가 수사했던 쌍방울의 대북 게이트가 맞잖아요. 이것 때문에도 이재명은 깜빵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통하는 걸 보여줘야만 앞에 한 것도 인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재명은요, 작년 9월 유엔 총회에 가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서 축소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자꾸 일단 스톱시키고 축소시키고 폐기하자. 이게 되나요? 제가 미국과 소련, 미국과 러시아가 해온 핵 군축 많이 연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동결이었죠. 그리고 줄이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사단이 생기면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맺었던 핵 조약이 다 깨졌습니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요, 핵을 막 내려도 돼요. 다 깨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터진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미국과 러시아도 못하는 거를 이재명은 할 수 있다고 유엔 가서 선언해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북과 내통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은 그걸 공식화해 버렸어. 지금 정동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평통자문위원 행사에서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 주권을 존중한다라는 말까지 했다. 북한의 주권. 북한은 우리의 일부인데 뭘 주권이 있어. 어찌어찌 하다가 지금 북한하고 같이 유엔에 가입하게 됐지만 주권이 없지. 그 북한 인민들은 우리 동포요. 우리는 그들 해방시켜야 되고 김정은 세력하고 공산 세력은 날려버려야지. 무슨 국가로서 주권이 있어. 주권 진짜 좋아하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적 두 국가로 가자. 이거는요, 뭐냐면 남북한이 통일을 포기하자는 겁니다. 우리 헌법을 위반하자는 거예요. 헌법을 위반하자는 거예요. 헌법에 분명히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돼 있는데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헌법 위반이고요. 민족 반역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데 북한 핵을 인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핵을 달래기 위해서 금품을 주자라고 했습니다. 탄살 달래서 그래야 이북한테 돈 보낸 이재명도 무죄가 되니까.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하는 걸 폐기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빅터 차를 인용해요. 글쎄, 과연 그런가. 자, 지금 이란하고 미국 싸움을 보십시오.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과 같이 지난 2월 달에 이란의 핵시설을 B2 폭격기를 동원해서 완전히 박살냈죠. 그리고 한 40일 두드러 패다가 이제 회담기로 갔다가 지금 다시 두드러 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트럼프가 쩔쩔매고 이란이 승기를 잡았다고 하나요? 앞선 방송에서 제가 그게 아니다. 한국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다 쭉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렇게 말을 바꾸는 놈들이니까 루비오도 그래요. 지금 아세안 회담에 와갖고 기자들 만나가지고 쟤네들은 협상을 원한다. 협상 그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협상에서 싸움질에서는 미국한테 터지니까 말 싸움에서 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회담장 가게 되면은 자꾸 뭘 욕을 해. 그 실질 그러던 차이는 안 터지지. 그러니까 소용없다는 거예요. 저 패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가 터너 조이 제독이 How to Negotiate Communist 6.25 전쟁 때 그 사람이 정전 협상에 들어간 군인이었어. 공산주의자를 보니까 이 자들은 협상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래요. 유리한 거 받으려고 그러고 협상을 끌수록 공격을 안 받으니까 그것만 매달린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좁혀야 된다는 게 그 책의 주 내용인데 루비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네들은 합의를 굉장히 바란다. 근데 여기에서 막 이러고 나서는 안 지킨다. 그게 지들이 합의해놓고 배신하는 게 살 길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안 된다 해서 계속 때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루비오 이란 합의 간절히 원해 파기대가 치르는 중 이상하게 보도를 합니다. 연합뉴스 자체.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CVID를 상당히 해놓고 나니까 여유 있게 지금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때리고 담담타타 가청을 거쳐갖고 거기서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은 핵이 없는 이란하고 다시 국교를 복교해서 쭉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민주당 정권은요, 지금 와서 김대중, 노무현이 다 CVID에 동의했고 그들이 시작이었는데 그것들을 지금 정동영이가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앞에 저 두 사람은 사기란 거 아니에요? 사꾸라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지금 민주당대로 정권대로 간첩 잡았던 사람들 훈장 다 뺏고 한다면은 그게 보수 정권하고 권력 잡은 게 문제라면은 JP, 박태준, 이한동을 총리로 썼던 김대중도 사꾸라 아닌가요? 좌파들은요,
자기 권력 잡기 위해서 보수에 살짝 정권할 때 그때는 아쉬워서 이렇게 갔다가 딱 쥐니까 얼굴 확 패변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공산주의 수법입니다. 정동영이가 그걸 탁 드러냈어요. 이거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크게 다룰지 모르겠는데 심각합니다. 근데 미국은요, 북한에게 CVID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행동을 아직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이재명 정권이 교묘한 반미가 한국을 매우 비트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제거하자. 나서야 된다. 올공 사태를 계기로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을 삭골하러 만든 정동영,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죠. 문재인이가 정우영을 시켜서 북한의 핵을 포기했다라는 걸 트럼프한테 전달했던 것처럼, 그리고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북한에 지원을 해서 별도 국가로 살면서 친북으로 하면서 자기네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이런 마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친북 노선이 드러났는데 우리 국민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요? 감사합니다.